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뉴델리의 단독 기사입니다. 이게 방송 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일파만파 커질 것 같은데요. 제가 녹화할 때는 단독 기사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제목이 이재명 정진상 절친 경쟁자에 전화해 형님이 꼴찌 측근 꽂아넣기 의혹. 부제목 보니까요. 이재명 경기 광주울 출마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 불출마 종용. 이재명 형님이 꼴찌라고 말하며 20% 넘게 차이 난다고 말해. 문학진 경쟁자 안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출신 정진상 절친. 민주당 특별당규 적합도 조사서 20%포인트 이상 차이 단수공천 가능. 이런 부제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광주울 지역구 불출마를 종용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에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절친인 안태준 전 경기도시주택공사 GH 부사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상은 이재명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친명 꽂아넣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학진은 1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재명이 지난달 27일 전화에 형님이 꼴찌였습니다 라면서 안태준과 20% 넘게 차이가 난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마를 포기하라고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진은 광주울 지역구 경쟁자인 안 전 부사장은 현재 이 대표 특별보좌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명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안 전 부사장이 31%, 문학진이 10%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는 공천 심사를 위해 각 지역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를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뜻한다. 민주당 특별당규는 적합도 조사에서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날 경우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정확한 수치를 거론하며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학진은 지난 2월 1일부터 2일까지 우리 쪽에서 의뢰해 여론조사를 했을 당시 4명의 후보 중 안 전 부사장이 꼴등이었고 내가 1등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9년 8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을 맡았다. 이후 2021년 11월 이현욱 전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사퇴하자 사장 직무대행이 됐고 2022년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안 전 부사장은 이 대표의 최근인 정진상과 절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진이 17대 18대 의원을 지내는 동안 그의 의원실 보좌관이던 안 전 부사장은 당시 성남시장을 노리며 지역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이재명과 소통하고자 정진상과 자주 만나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을 넘어 찐명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GH가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GH는 이재명 성남 분당구 자택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이 합숙소가 당시 이재명의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현욱 사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경제범죄가중처벌법 2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학진은 이 대표가 이재명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불출마를 권유한 것은 결국 정진상과 안 전 부사장의 인연이 작용했다고 봤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정무부 단장으로 활동했던 문학진 의원보다 찐명인 안 전 부사장이 이번 경선에서 낙점됐다는 주장이다. 문학진은 이 대표가 공식 라인에서 비선 라인을 가동해 공식 라인이 아닌 이선 라인을 가동해 공천 밑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그 팀을 정진상 팀, 경기도팀이라고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이 문학진 등과 통화해 불출마를 종용한 것은 선배 중진급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 입문의 길을 터달라는 당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단독 기사인데요. 핵심은 정진상의 찐끈 안모시기한테 공천권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그의 라이벌인 문학진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무서운 놈이에요. 형님 동생 하면서 형님이 꼴찌냐 형님 불출마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회유를 하는 거죠. 이 회유 내지는 이게 협박이죠. 당대표가 이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순순히 문학진이 물러나 줄 줄 알고 그리고 문학진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난 캠프에서도 문학진이 그 캠프에 있었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는 이재명이 안 챙긴다 이거죠. 정진상 팀, 성남시장 때의 그 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팀을 우선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 팀 우선 공천에 깔고 나머지 또 정청래 등 또 그 다음에 찐명으로 활동한 애들 깔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학진은 거기서 이제 밀려났다는 건데 근데 문학진이 이거를 이제 뉴데일리에다 폭로를 한 거네요. 이재명이 전화해서 불출마를 종용하더라. 다시 말해서 뒤에서 이재명이
이재명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종용한다 이런 폭로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문학진이 이재명과 형님 동생에도 이렇게 찐 안태준이라는 경기 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GH죠. 그 GH 멤버들, 이건 이제 성남시의 멤버들이잖아요. 그한테 밀리니까 그대로 밀려날 줄 알았는 모양인데, 문학진 제가 좀 알거든요. 성질 보통 아닌 사람입니다. 여기 잘못 건드렸지. 이재명이 그것까지 몰랐던 모양이구나. 이게 충분히 이렇게 폭로할 사람이 보통 아닙니다. 잘못 건드렸네요. 이재명이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학진에게만 이렇게 종용했어요? 형님, 때로는 뭐 아우님 이러면서 요번에 저 여론조사 20% 넘게 나던데 이거 그냥 모양 빠지지 말고 출마하세요, 출마해라, 이런 종용을 한다는 거죠. 문학진만한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문학진이 근데 억울한 게 자기가 따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1등인데 안태준인지 뭔지는 거기서 꼴등을 했고, 자기가 1등인데 이재명이가 결국은 자기의 측근을 꽂아놓기 위해서 나를 내치려고 수작을 부렸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제 폭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부글부글해질 것 같네요. 문학진이 왜냐면 시끄러운 사람이거든요.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형님이 이제 불출마하려는 건 뭐냐면, 왜 직접 전화해서 불출마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진상 팀을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문학진한테 시끄럽지 않게 사표를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 대신 뭔가 딜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아직 그걸까지는 문학진이 안 깠는데 그것도 깔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추측입니다. 형님, 제가 또 일이 많아요. 이것도 형님은 내가 뭘로 챙겨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되면 형님은 큰 공헌을 했으니까 한 자리 준다, 이런 게 이제 그 선거에서 하는 묘미거든요. 무슨 자리를 줄 테니 양보해라,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대통령이 되면 자리 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회유하지 않았나, 제 추측입니다. 근데 문학진은 그걸 안 받아들인 거다. 그러면 이제 요게 1탄 요렇게 깐 거예요. 거래를 하면서 뭐를 안 준 거, 요거까지는 아직은 안 불었는데, 왜냐면 자, 이렇게 내가 깠으니까 너 까불지 말고 이재명, 너 저 안태준인지 뭔지 그거 빨리 안 치고 나 공천해 임마. 아니면 내가 그 2탄 깐다, 2탄 네가 나 회유하면서 노른자이 뭐 준다고 그런 거, 너 그거까지 까면 넌 끝나는 거야 임마. 무슨 대선이야, 대선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넌 이번 인천 개항을 해서 떨어질 수 있어. 어떻게 까 안 까? 내가 요 정도 깠을 때 빨리 그 안태준인지 뭔지 물리치고 나 그냥 공천 줘, 이런 협박에 기자한테 흘렸을 수 있다. 그래서 뉴델리에서 이제 단독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일파만파 이제 오늘 아침부터 커질 겁니다. 저녁에 녹화하는데 내일 아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4일 아침에 이제 업로드 할 건데, 이 업로드하는 시점이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 그건 그냥 뭐 여론조사 나온 거 그냥 선배한테 그냥 알려준 것 뿐이다. 당대표가 그런 거 정도 못하냐, 뭐 이렇게 또 뭐 오리발 내밀고 좁을 떨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얍삽한 놈이기 때문에 문학진한테 뭔가 다시 또 딜을 칠 수도 있어요. 형님, 그렇다고 이걸 그래 신문 깝니까? 내가 다 챙겨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또 알았어 하여튼 공정 경쟁하고요, 형님이 잘 되도록 나도 뒤에서 도울게요. 난 모릅니다. 이제 안태준인지 뭐지 모르고 형님 잘 될 거예요, 쓱 이런 식으로 일단 무말을 문학진은 주저앉히고 안태준이를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죠. 다른 쪽으로 뭐 비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걸로 돌릴 수 있죠. 아니면은 이재명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감옥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김인섭도 지금 5년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엔 자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없다. 그럼 나는 이번에 방탄을 확실히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그 방탄은, 마지막 방탄이 민주당의 과반 이상이다. 과반 이상 되려면 하고 나를 방어하려면 찐명으로 해야 된다. 문학진 같은 놈들 괜히 당선시켜줘봐야 저건 언제든지 배반할 놈이니까, 내 뭐 체포동의안 같은 거 넘어오면 무조건 배반할 놈이니까 2판 4판으로 안태준이 성남 식구 정진상 팀이니까 요건 목숨을 같이 하는 팀이라고 믿고, 자기하고 목숨을 같이 하는 팀으로만 하려고 고를 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지켜보시죠. 하여튼 뒤에서 이렇게 조정한다는 놈입니다. 이제 급했거든요. 김인석이 5년 받았으니까 자기는 10년이거든. 이제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미니시리즈 살인자 오 난감 있어요. 살인자 빵 난감. 거기에서 이재명 얼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왜 그 미니시리즈를 보고 열광을 하냐면요, 거기서 지금 현실에서 이재명 같은 놈들 검찰 법원에서 처리를 못 해주니 거기선 사람을 죽여가면서 다 처리를 해버려요. 주인공이 살인자인데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런 나쁜 놈들 처리를 해. 거기 이재명하고 똑 닮은 회장이 나옵니다. 처리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끝은 다가온다. 살인자 나타나기 전에 법으로 처리해야죠. 법으로. 영화처럼 살인자가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법으로 처리합시다. 빠이빠이.